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고된 하루 속에 소소한 행복을 찾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나의 재능은 상처가 되었나? 그의 세상은 늘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그를 노려보는 듯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조금 보여주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박수갈채가 아니었다.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질투, 그리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 그는 늘 그렇게 혼자 상처받는 사람이었다. 재능이라는 단어는 섬세한 유리 세공품 같았다. 그 아름다움에 모두가 감탄했지만 만지지 마시오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결국 언제 깨질지 모르는 자신을 유리 상자 안에 가둔 채 그는 홀로 고립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조금 더 깊이 이해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를 모난돌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모난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정을 맞고 깨져나가기 일쑤였다. 오늘도 그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였다. 조금 전 그가 낸 아이디어로 팀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축하해주는 동료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등 뒤에서는 늘 싸늘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잘난 척이야. 혼자만 똑똑하면 다인 줄 아나 봐. 사람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최선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의도적인 오만함으로 누군가에게는 계산된 이기심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 서늘한 목소리는 그의 과거에서 비롯되었다. 기억의 서랍을 열면 늘 사회초년생이었던 그 시절에 씁쓸한 공기가 되살아났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신입사원 시절. 그는 모두가 골머리를 앓던 중요한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팀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는 모두가 모인 회의 자리에서 그 허점을 지적하고 완벽한 대안을 제시했다.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칭찬과 인정을 받을 거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프로젝트를 이끌던 선배의 싸늘한 분노와 다른 동료들의 경멸, 어린 침묵이었다. 그는 선배의 체면을 깎아먹고 팀의 조화를 깨뜨린 오만하고 눈치 없는 신입이 되어 있었다. 진실을 말한 그의 용기는 그저 사회생활 못하는 치기로 치부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직의 생리를 배웠다. 때로는 진실보다 관계가 중요하며 때로는 능력보다 침묵이 미덕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재능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기 시작했다. 알고 있는 것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라며 물러섰고 할 수 있는 것도 저보다는 선배님이 하시는 게라며 미루었다. 튀어나온 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무디게 깎아내고 모양을 죽였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빛을 필사적으로 감추는 어른이 되었다. 그날 밤도 그는 잠들지 못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미움받고 싶지 않은 공포가 그의 내면에서 서로 생채기를 내며 싸우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알 수 없었다. 그는 무기력하게 밤거리를 헤맸다. 그러다 우연히 늦게까지 불이 켜진 작은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책들을 구경했다. 오래된 철학 서적 코너에서 그는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쇼펜하우어의 에세이였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책장을 넘겼다. 그러다 한 문장에 시선이 얼어붙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위장 가면을 써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감추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그는 그 장면에 빨려 들어갔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비겁하고 한심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책은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책은 이어서 또 다른 인물을 조명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헤비급 챔피언 조 루이스. 어느 날 그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와 시비가 붙었다. 상대방은 챔피언을 알아보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하지만 조 루이스는 함께 싸우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건네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진정한 강자는 굳이 자신의 강함을 사소한 일에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공감. 맞아, 강함은 저런 거야.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으려고만 했다. 나의 뛰어남을 알아달라고, 나의 특별함을 제발 좀 봐달라고 마음속으로 애타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재능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묵묵히 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맞았던 수많은 정들을, 그리고 그 정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비참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이 태풍이라도 온 듯 휘감겼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과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다. 다음 날 그는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한 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덧붙였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지난번 김 대리님께서 주셨던 의견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기술적 문제는 박 과장님의 조언 덕분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해 주었다. 자신의 빛을 나누어 모두의 공으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재능은 칼과 같아서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 남을 해치기도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위장 가면 사용법.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다. 하나, 나의 공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공을 언급한다. 둘, 나의 의견을 말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말 대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셋,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공을 나눈다. 넷, 나의 재능은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도구임을 잊지 않는다. 다섯,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비굴함이 아니라 나 자신과 모두를 지키는 지혜임을 기억한다. 그것은 비겁한 타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을 스스로 입는 과정이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불쑥 튀어나왔고 나 혼자 이룬 성과를 나누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쓴 사용법을 꺼내 읽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마치 지혜로운 노인처럼 너는 지금 너의 재능을 과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두와 함께 빛나고 있는가? 너는 지금 모난 돌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둥근 돌이 되려 하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듬으며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적들이 아닌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들이 생겨났다. 그에게 먼저 다가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에이스가 아니었다. 팀의 승리를 위해 함께 뛰는 가장 든든한 팀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자신의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보고서에는 그의 이름만 적혀 있지 않았다. 함께 고민하고 도와준 동료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이름들을 보며
생애 처음으로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었다. 모두와 함께 이룬 우리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 안에 가장 오만했던 아이에게, 가장 외로웠던 천재에게 나의 재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어쩌면 당신도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 때문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그 재능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스스로를 감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만의 지혜로운 가면을 쓸 때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재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공을 기꺼이 나누어라. 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될 때 질투는 존경으로 바뀐다. 두 번째, 스스로를 낮추는 용기를 가지세요. 겸손은 패배가 아니다. 자신의 강함을 알기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볼 줄 안다. 세 번째,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져주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는 것보다 논쟁에서 지고 사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네 번째, 당신의 재능을 칼이 아닌 방패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재능은 남을 공격하고 베는 무기가 아니다. 나와 우리 팀을 지키고 모두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단단한 방패로 사용하라. 진정한 리더는 가장 앞에서 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뒤에서 모두를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빛나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은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날카로운 재능을 가장 따뜻한 지혜로 감싸 안으세요. 홀로 빛나는 별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밤하늘을 밝히는 은하수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